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 이 수사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정점이라 하면 곧 청와대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때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들, 이 부분을 검찰이 지금 추가로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크게 봐서, 물론 더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는 아닙니다. 처음에 감사원에서 시작됐을 때는 그 관련한 기록을 삭제한 것,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사 의뢰를 하진 않았지만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경제성 조작,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은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을 하고 지시한 부분, 요게 이제 직권남용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요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의 위법 행위는 이런 거였습니다. 2018년 4월 4일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한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해서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뭐 성실 의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시점은 작년 10월 달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참 공허한 얘기가 되느냐면, 작년 10월이면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그만둔 한참 뒤입니다. 근데 뭐 엄중한 인사 조치 어쩌고 하는 얘기가 좀 우습죠. 사실은 엄중한 비위 행위가 발견됐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감사원의 구조상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정부 감사위원들 뭐 있으니까 감사위원회 회의에 통과가 안 되니까 제대로, 아마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정한 정도 감사위원들과 타협책으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되,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발표를 하는, 그리고 그 자료를 검찰로 넘기는, 아마 이런 타협책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여하튼 감사원은 여기까지 감사가 돼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두 가지 갈래로 수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2017년에 12월 2일이죠. 일요일 날 밤 11시 반쯤에 산자부 이제 출근을 해서 무려 530개의 원전 관련 파일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17개의 북한 원전 관련 파일도 있었다.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일 삭제, 이 부분에, 이게 이제 감사 업무 방해거든요. 그 감사 업무 방해 부분, 그걸 하나 수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을 조작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두 갈래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원래 12월 달에 산자부 공무원들 2명 구속하고 1명 불구속 기소했었죠. 그 당시의 혐의는 증거 삭제, 그러니까 파일 삭제,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구속된 것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인하니까 구속이 됐고, 1명, 정 과장이라는 사람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때 그렇게 많이 진척이 돼 있는가, 돼 있지 않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면 이 산자부 공무원들 3명 구속할 때는 거기에 경제성 조작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성 조작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쪽 이제 증거인멸 부분은 산자부 공무원 구속으로 뭐 대략 끝나고, 다만 이거는 이제 누가 지시했느냐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아직은. 그 다음에 또 한 갈래가 경제성 조작, 경제성 보고서를 그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사했는데 백운규 장관 여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갈래 수사가 다 최종적인 단계에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정점만 남겨놨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경제성은 2018년 4월 3일에 정모 그 과장으로부터, 이 사람 불구속 기소됐다고 그랬죠. 백운규 전 장관이 당시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하면 안 되고 한시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백운규 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자, 조기 언제 폐쇄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장관이 이 정 과장한테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보고서 다시 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통칭 죽을래 과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고서를 이제 다시 써야 되겠죠. 쓰려면 이제 경제성을 조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부에서 그 회계법인, S회계법인 여기에다가 경제성을 좀 낮게 해주세요, 이렇게 압박을 넣습니다. 경제성을, 그러니까 몇 년간을 가동을 하면 이게 그동안에 얼마 정도의 이득을 보고 몇 년에 폐쇄하면 어떻고 하는 게 원래 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압박을 넣으니까 다시 경제성을 줄여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고 또 한 차례 만듭니다. 더 줄여서 한 차례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그럼 이거 그 보고서만, 최종 보고서만 보면 경제성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즉시 가동 중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조작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작 의혹 보고서를 가지고서 한수원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뭐 가동 중단이 산자부 차원에서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한수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한수원 이사들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돼서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 이게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백운규라는 사람이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을 압박하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게 지금 영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은 어제 청구해서 대략 이제 다음 주 8일 아마 화요일쯤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죠, 경제성 조작 부분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정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뭐 8일 정도면 아마 검찰 지휘부 인사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수사를 중간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바뀌느냐, 또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현 부장검사, 이 사람도 바뀌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백운규 전 장관까지는 영장이 들어갔으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아마 8일쯤에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면 또 한 번 주춤거리겠죠. 또 한 번 주춤거릴 것이고, 그 와중에 만약에 중간 지휘부까지 검찰 수뇌부가 바뀐다면, 그렇다면 이 수사는 정말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도, 근데 뭐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상세하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의 백운규 전 장관이 평상시에 했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영장은 발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정점만 남겨놨다고 하는 정점은 청와대입니다.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그 다음에 그 위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청와대의
그 월성 원전 TF가 있다고 그랬죠. 이 TF에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현재 수사가 진행이 돼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 정 과장이라는 사람, 산자부에 이 사람이 사실은 산자부에서 청와대 TF의 그 지시를 직접 받는 창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혐의를 대체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 측의 동향,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상당히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수현 사회수석과 최희봉 비서관의 역할도 이미 검찰은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가 되면 곧바로 김수현 수석과 최희봉 비서관, 최희봉 비서관을 먼저 부르겠죠. 최희봉 비서관을 부르고 그 다음에 김수현 수석을 불러서 사법처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이건 그야말로 정점입니다. 물론 최고의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이 문제 가지고서 뭐 소환하거나 조사하거나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 여권의 반발이 또 정말 막강해지고 심지어는 뭐 이제 검사 탄핵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권 어제 뭐 판사 탄핵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인데 검사 탄핵 얘기 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권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빈칸으로 남겨놓고 그 바로 밑에 사람까지 전부 다 사법 처리하는 김수현 수석, 그 다음에 최희봉 비서관까지 사법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빈칸은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빈칸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최고 정점이고 정점 김수현, 최희봉 요 정점만 남겨놓은 채로 지금 월성원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초읽기 마무리 수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